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의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황혼 사별을 하셔서 아픔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사례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황혼 사별 그 아픔을 아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겪고 계신 또 앞으로 있을 그 황혼 사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혜로운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이 오가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부의 사전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한 한 쌍의 남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부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제각기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부란 무엇이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답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부를 그거 별거 아니야. 결혼하면서 지지고 볶다가 애들 낳고 사는 그냥 무촌 같은 관계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 슬픈 일을 함께하는 부부는 정말 인생의 동반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부는 무촌이기도 하고 인생의 동반자라고도 하고요. 또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공기가 고마우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의 들숨과 날숨으로 인해서 공기가 우리 몸을 잘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공기에게 막 고마워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에게 있어 아내와 남편 또한 공기와 같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모르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날 반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말 얼마나 내 남편과 아내가 소중했는지 귀했는지 알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라고 탈무드에는 부부란 것을 이렇게 정의했고요. 또한 부부는 두 반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이다. 결국에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지만 부부는 하나의 전체라는 것을 빈센트 고흐는 말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명심보감에는 씌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라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이죠. 사실 인생 최대의 가장 큰 행복은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위가 높아서 어떤 명예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거보다 정말 행복함이라는 것은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부부의 사랑으로 정말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 난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부부가 환상의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란 청년에게는요, 연인이고, 그리고 중년에게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노년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간호라고 해요. 오늘 이 67세 남편을 잃은 동갑내기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부 잃은 것 같은 그런 황혼 사별, 그 아픔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례자는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동갑인 남편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은 선생님이셨고요. 주위에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두 분은
만남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 아이들도 갖지 않고 결혼도 늦게 하는 시기라서 부모님들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임신이 조금은 부끄럽고 감추어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친정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친정 어머님은 이 미래의 사위 손을 꼭 잡고는 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정말 잘 살라고 신신당부하셨고요.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본가에 인사를 가면서 너무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남자친구 꼭 손을 잡고 갔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그 부모님들과 누나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워낙에 남자친구가 되게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진수성찬에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고요. 과일을 먹으면서 식구들과 가족들과 아주 재미있는 대화도 나누면서 이 여자친구는 너무나 행복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렇게 벚꽃이 활짝 핀 봄날 부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너무도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지냈다고 해요. 집안의 일은 물론 식사를 하는 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거나 남편은 정말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날 만큼 아내를 너무 사랑하며 잘해주었고요. 혹시 두 사람 다 학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는 시부모님들이 직접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거나 집안일을 하는 거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힘겹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에 아내 주위 지인들과 주위 분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상이었던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정말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사례자 사실 어린 시절에는요, 친정 아버님께서는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바깥일도 집안일로 하셔서 사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잘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사례자는 여동생을 돌보며 아주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회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잘해주는, 늘 사랑해주는 남편이, 그리고 또 시아버지를 보면서 이 세상에 남편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요술방망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행복함으로 살던 이 부부에게 친정일은 이 남편이 정말 나서서 모든 일을 척척 해주어서 친정 어머니도 그리고 이모님들도 남편을 무척이나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던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친정 어머님은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을 하셔서인지 관절이 전부 다 아프셨다고 해요. 특히 다리가 많이 아프셨는데요. 그날도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셨는지 중간에 4차선 그 넓은 도로를 그냥 건너신 거죠. 그런데 그 도로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었대요. 택시가 달려오다가 굴곡 밑에 있는
친정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19에게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학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저녁 준비를 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마침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전화를 받고는 그 사고 장소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119 차를 타고 가면서 친정 어머님은 숨을 거두셨고요. 마지막 임종도 정말 사시면서 자랑거리인 그 사위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봐 주신 거죠. 아내는 전화를 받고 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막 달려갔지만 남편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만 실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난 모습이 너무 처참했던 것이죠. 모든 장례 일정을 남편에게 맡기고 아내는 정말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친정 엄마가 떠나가고 나서 아내는 어땠을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혹시 친정 어머니를 이렇게 죽음으로 보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는 회복이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한 2년 동안은 너무 많이 우울했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또 학교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아내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시부모님들께서 이 아내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셔서 아내는 2년 동안 몸을 잘 가꾸어서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또 새로운 생활로 잘 적응할 때쯤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부모님도 안 계셔서 이 부부는 여동생을 정말 이렇게 자식처럼, 자녀처럼 엄청 많이 잘 돌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결혼한 제부가 매일 바람을 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언니로서 이 사례자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매일매일 살이 빠지는 동생을 보면서 정말 친정 엄마에게 엄마 정말 동생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이 사례자는 아내는 친정 여동생을 잘 돌봐 주었고요. 오죽하면 그 남편이 원래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 동생 부부 때문에 빌라로 그 옆동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이면 여동생의 그 부부를 불러서 식사를 해주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이러면서 부모의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부부의 기도 제목은 이 여동생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어느 날 제부가 일을 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뇌출혈이 아주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동생이 그 제부를 1년간 아주 잘 간호를 했고요. 현재까지 제부는 건강하게 회사도 잘 다니고 그리고 가정도 잘 돌보는 그때 아내의 도움을 받은 제부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자 부부를 정말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사례자의 아들이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둘 다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부모님 또한 여행을 가 계셨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이 휴가를 내서
아이를 돌봤는데요. 그때 당시 남편은 사실 승진 때문에 되게 많이 학교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였다고 해요. 아내가 승진내에 혹시 나쁜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더니 남편은 승진보다 내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고 또 학교 일을 하고 하면서 가끔 몸살이 난 아내를 돌보는 남편은요, 밤새 아내 곁에서 정말 쪼그리고 앉아서 아내의 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돌보는 남편의 모습에서 아내는 늘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남편도 이러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란 사실 이런 그렇지 않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부부이지요. 믿다가도 또 안 되기도 하고 측은지심이 드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남편은 정말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정말 멋진 남편이었다고 회상하십니다. 아들과 딸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은 아내가 정말 입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 만큼 온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남편에게 아이고 법 없이도 살 교장 선생님이에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요. 병원에서 재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췌장 부위였다고 해요. 대학병원을 예약하고 다시 가서 검진을 한 결과를 듣던 날 두 부부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명이 췌장암 말기였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본인의 몸 상태를 알았는지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받으라고 해서 가족들을 생각해서 받아보겠다고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항암 치료는 1차에서 그쳤고요. 그 이후에 남편은 병원을 등지고 부부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소소한 삶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두 부부가 앉아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바다 보러 가는 것, 그리고 산을 보러 가는 것,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부부는 하나씩 이루어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갖고 싶었던 조그마한 화장대도 사주고요. 또 아내의 얼굴에 잡티가 생길까봐 창 넓은 모자도 사주기도 하면서 아내와 남편은 하늘과 바람과 그리고 바다와 산을 보며 자연을 두 사람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남아있는 가족이 정말 편하길 원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숨을 몰아쉬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정말 몸져 누웠겠죠. 너무나 갑자기 떠나간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잘 살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아내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인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남편을 좀 잊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아내는 너무 힘들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미국에서 딸이요, 사위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30분 거리에서 살고 있고요. 또 옆동에는 여동생이 살고 있지요. 아들 또한 멀지 않은 지방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살해자를 아내를 계속 찾아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간 그 자리는 더 많이 외로움으로 가득 찬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남편이 보고픔에 힘겹게 사는 아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혼 사별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의 그리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로의 솔루션, 희망의 솔루션을 함께 나눠주세요. 힘겨운 아내를 위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사별이 이 살해자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부부가 한날 한시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부부는 몇 분이나 될까요? 사별은 사실 우리 주위에 흔한 일이라는 것을 살해자는 아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억지로 회복하려고 하거나 또 본인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자신의 회복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그 아픔을 치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자리에 남편에 대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남편을 떠오를 때 살해자분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세요? 아마 슬플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없기 때문에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고마움이요.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남편이 해줬던 모든 일들에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그 감정 또한 충분히 가슴에 담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리우시죠? 그리움이라는 그 마음도 담고 계셨으면 하고요. 또 막막함. 남편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함 또한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를 두고 떠난 남편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속상함, 원망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소소한 감정들 하나하나를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가슴에 하나하나 채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살해자분 마음을 좀 기다리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속상한 거, 지금 말한 속상한 거, 고마운 거, 그리고 보고 싶은 이런 그리움들을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그런 감정들이 밖으로 나가서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회복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인을 만나던 친구를 만나던 또 여동생도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수다를 많이 떠시고요. 또 정말 주위에 사례자분과 같이 사별을 한 친구가 있다면, 지인이 있다면 함께 만나서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남편의 떠나간 빈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채우다 보면 어느덧 마음속에 살해자 본인의 행복이 조금씩 차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 들어가면 아마 그동안 남편과 함께 지냈던 일들, 함께 했던 물건들, 그리고 함께 했던 자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애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아, 남편과 내가 이렇게 지냈구나. 이곳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소파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애도의 시간을, 그런데요. 애도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애도의 시간만 가지면 우울함이 또 나에게 자리 잡겠죠.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떠나간 빈자리에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본인의 삶을, 본인의 자리를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런 여러 배울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가셔서 배움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살해자 본인이십니다. 본인을 사랑할 때 떠나간 남편의 빈자리는 분명히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솔루션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이기심인 것 같지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살해자 나이 67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정말 자상한 남편이 나를 떠나갔고 혼자 남은 살해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살해자분이 외롭지 않으려고 우선은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실 영국에요. 그래서 어떤 나온 결과인데요. 외로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영국에 너무 많이 있어서 세계 최초로 외로움 대책 장관이 생겼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하면 이런 장관도 생겼고요. 이 외로움 부처에서는 실험을 하게 된 결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 900만 명이 외로움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시니어 분들은요, 한 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대화도 해본 적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시니어 분들이 2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영국 다를까요? 외로움은 모든 사람들 우리 생활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살해자만 외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외로움을 극복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외로움이 건강에 어느 정도 나쁘냐면요. 담배를 하루에 15가지나 필 만큼 그거와 똑같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고요. 또한 외로움을 계속 안고 살면요. 심혈관계 질환이, 성인병이 훨씬 더 많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살해자의 남편은 떠났지만 살해자의 남편분께서 아내분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맞습니다. 옆에 30분 거리에 사는 딸네 가족도 있고요. 또 옆동에 사는 동생 가족도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아들 가족도 있습니다.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셔서 오늘 나 외로우니까 놀러 와 줄래? 라고. 사실 내리사랑이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살해자인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오늘은 놀러 왔으면 좋겠어. 오늘은 함께 지낼래? 오늘은 엄마랑 어디 같이 갈까? 여행이라도 갈까? 이렇게 본인의 외로움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건강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 또한 열심히 잘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잘 주무셔야 합니다. 또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것 아시죠? 사실 살해자분이 40평대 아파트에 빌라에 혼자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혼자 사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좀 3년 동안이나 사셨는데 외로우실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네 가족을 함께 잠깐 동안이라도 사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그 빌라를 팔고 조그만 혼자 사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를 팔고 나머지 그 재산은 잘 관리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살해자의 외로움을 잘 보듬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내분이, 살해자분이 잘 결정하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잘 영위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밤마다 너무 무서워서 힘이 듭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별 후 아픈 거는 당연해요. 잠이 안 오는 것 당연합니다. 먼저 오랜 기간을 혼자 집에서 사시고 계셨는데요. 이제는 그 외로움을 좀 피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한 달 동안 지속되면요.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혼자 사시기 때문에 내 외로움이 얼만큼 간지는 자식들은 잘 몰라요. 자녀들은요. 그래서 내 외로움이 얼마만큼, 불면증이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을 하셔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을 좀 드러내면 훨씬 더 불면증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삶도 훨씬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가정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어머님은 우울증이 걸리셨어요. 딸과 아들이 5명이나 되지만 주말에는 잠깐 가서 말벗도 대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는 할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함께 살 자녀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의논을 했대요. 무엇을 해야 엄마가 정말 재미있게 잘 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 사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강아지 싫다고 마다하신 엄마께서 강아지와 지금은 정이 들어서요. 너무나 행복하게 반려견과 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다 나셨다고 해요. 자, 반려견을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밤에도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밤마다 불면증, 힘이 든 것을 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자녀들과 함께 잘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남편과 살별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지냈던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별 사실 직후에는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너무 갑자기 겪은 일이라서. 그리고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도 자주 와서 아마 살해자를 막 잘 돌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모르지만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정말 사별의 아픔이 아주 심하게 우울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별이 지난 후 1년이나 3년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해자와 같이 아내와 같이 남편을 잊지 못하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다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례에서 보면 아까 사례에서 보면 살해자분이 지인들을 남편들과 만났던 지인들을 만나러 나가셨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추억 가득한 남편과 추억 가득한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마도 그때 나도 이랬었지, 내 남편과 우리 부부도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만남이 있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앓으셨다고 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당장 만나지 않아도요, 좀 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마음속에 용기가 생길 것이고요. 그때 가서 지인분들을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지금 내 마음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조금 더 만남을 미뤄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힘든 마음을 살해자분 본인이 잘 보듬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 정말 괜찮아.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정말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계시다는 것 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별 후 그 아픈 마음을 아마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사별 이후의 삶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직을 하기도 하고 또 퇴직을 하기도 하고 정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릴 수도 있죠. 미국의 워싱턴 의대의 교수 중에 한 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떨 때 가장 많은지 연구를 했습니다. 해고됐을 때 47점이고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53, 그리고 감옥에 수감됐을 때 63이라고 해요. 이혼했을 때도 73, 스트레스 지수가 참 높죠. 그런데 최고의 스트레스 수치는 배우자를 떠나보냈을 때 스트레스가 100%라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사도 아닌 병으로, 질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한 살해자,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정말 그 마음을, 그 떠나보낸 그 사람들을 늘 생각하기보다는요, 그 그리움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셔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별로 힘들고 외로움을 지금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